자, 어떤 쪽 남자의 체격이 클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격이 크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어느 쪽 분의 키가 큰가요? 하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죠. 또 어느 쪽 분의 몸이 더 통통한가요? 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렇게 체격을 보더라도 다 들쭉날쭉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이렇게 되는 어떤 사람은 가슴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큰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다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IQ, 그러니까 똑같은 IQ를 가진 여자친구인데 136페이지에 보면 책을 보시면 똑같은 그 친구는 어떤 친구는 언어력이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수리력이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그걸 연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오늘 시사하는 바입니다. 맥자가 줄기 맥자야. 줄기. 그러니까 락자는 이을 락자. 줄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맥락적 사고, 상황적 맥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줄거리로 보라는 얘기야. 줄거리 속에서 그걸 봐야지 어느 한 단어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기가 좋아, 머리가 좋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회사에서 성실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뛰어났다고 아까 골튼처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뭐냐면 본질주의 사고고 맥락주의는 그게 아니다. 상황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쇼다라는 학자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세부터 13세까지 84명의 아이들을 캠핑장에서 일일이 관찰을 합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들 앞에 가서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어떤 데 가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앞에서는 어떤 애는 굉장히 외향적이야. 근데 부모만 만나면 조용해.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 행동은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독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왜 봤을까요, 우리가? 본질적 하나에만 집중하면 전체의 맥락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다 보니까 다른 쪽 사고로 그냥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재를 볼 때도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또 그 인재를 성장시킬 때 기존에 가졌던 편견을 가지고 그 인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경로의 원칙이에요. 같은 길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지. 여러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 맞는 경로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MBTI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형을 나누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검사를 하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 친구는 안정형이다. 저 친구는 도전형이다. 이렇게 편견을 심어놓는 것이 또 스스로가 아이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심어놓게 되면 다른 역량들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맥락에서 내가 이 특징이 조금 부각됐을 뿐이에요.